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걱정하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새로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많이 진단을 받는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건강검진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많이 쏟아붓는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알아서 병, 너무, 너무 많이 알아서 병, 이렇게 좀 나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한 나머지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또 혹은 이 병이 왜 위험한 것인지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인지 또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먹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약을 걱정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그래서 어떤 또 병원에서는 이거 평생 먹어야 된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도 그 약을 꾹꾹 참고 계속 먹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약사니까 약에 대한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고지혈증을 말씀드렸으니까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의사 처방 약물인 스타틴 또 그 위에 뭐 겜피프로질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약물들도 있어요. 스타틴이 아니지만 제가 약 이름을 말씀드리면 스타틴 약물은 대표적인 게 뭐 크레스토 혹은 로수젯, 수바스트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아주 종류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묶어서 스타틴 약물이라고 하고요. 그 성분이 무슨 스타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말고도 지질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또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종류의 약물도 있어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스타틴은 아니지만 분명히 고지혈증 약물에 들어가거든요. 콜레스테롤은 피 속에 있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검사를 받으면 크게 네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이라고 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또 HDL이라고 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 TG라고 해서 중성지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삼는 게 LDL이거든요. 이게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TG라고 해갖고 중성지방. 요 두 가지를 주로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근데 특별히 TG 같은 경우에는요, 합할 때 그냥 산술적으로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해서 숫자를 합쳐요. TG는 5분의 1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TG는 수치가 상당히 높아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LDL은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바로 약을 쓰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진료실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피 속에 있는 이 지질이, 병원에서는 왜 문제를 삼고, 근데 그 약을 썼을 때 왜 부작용이 그렇게 또 많이들 언급이 되는 것일까요? 저 말고도 이 유튜브 안에 콜레스테롤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돼서 이걸 떨어뜨리는 약물을 썼는데 그 약의 부작용은 또 무엇이길래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일단 콜레스테롤은 왜 문제가 되는가? 이제 병원에서 말하는 논리는요. 의사 선생님과 지금 현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논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면 혈관이 막힌다. 혈관 벽에 이렇게 석회 같은 것이 껴서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혈관이 막힌다라고 하면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게 이제 뇌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돼요. 이제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허벅지 혈관, 대퇴혈관 이런 데가 막히기도 하고 복부 대동맥 이런 게 막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혈관이 막히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주범이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스타틴 약물을 쓰게 되는데, 왜 이 스타틴 약물을 써서 또 부작용의 문제가 되는가? 일단 스타틴 약물은요, 피 속에 있는 과잉의 기름을 걸러주는 그런 착한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애시당초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만든 그 첫 단추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피 속에 과잉으로 떠다니는 기름을 걸러주는 그런 식으로 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간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간에서 생합성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름은 하나도 우리가 먹지를 않아도 생명 유지에 너무너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도 먹지 않는 절의 스님도 그분의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써요. 어느 정도로 합성하냐면 전체 필요량의 80%를 음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생합성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써요. 그런데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들어가서 간에서 생합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콜레스테롤을 만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의 부작용으로 어떤 것이 올 수 있느냐? 이 콜레스테롤이 주로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알게 되면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콜레스테롤은 일단 모든 세포막의 성분이에요. 여러분, 그 피부에 유분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 피부에 유분이 없는 피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분만 중요한 줄 아는데 유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부에 기름기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뇌신경 있잖아요. 뇌신경이 전부, 뇌세포가 전부 기름이에요. 그래서 뭐 레시친 혹은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머리 좋아지게 하는 기름으로 유명하거든요. 뇌는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식세포 있잖아요. 정자나 난자나 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전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를 피부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햇빛을 쬐을 때 비타민 D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비타민 D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생명 유지에 정말 필수예요. 모든 세포의 껍질이 다 기름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 장기, 뭐, 뼈, 모든 세포들이 다 매일매일 재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다 원료로 콜레스테롤을 쓰는데, 그것을 간에서 생합성해서 쓰는데,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들어가서 생합성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눈에 보기에 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져서 효과는 아주 좋아요. 분명히 고지혈증이었는데 이 약물을 쓰면 한 달만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지니까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육통이 와요. 왜 근육통이 오겠어요? 이 근육세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못하니까 근육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타민 D 이런 거 합성 못하니까 뼈가 약해지는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세포의 모든 기능들의 기름이 필수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세포도 다치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피 속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주범일까요? 다시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콜레스테롤 약물을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 이것을 이제 출발점으로 하는 건데, 정말 이것은 맞는 건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콜레스테롤을 잡아야지만 혈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아주 옛날에
안셀 키즈 박사라고 하는 그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그 교수님의 가설이었어요. 어, 동맥경화가 그 피 속에 있는 지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것을 결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계에다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설과 맞아떨어지는 어떤 통계 수치를 찾았는데 전 세계에 꽤 많은 나라에 통계를 냈는데 이분의 가설과 맞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 가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기 가설과 맞지 않는 통계 수치를 가진 나라, 그러니까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은데도 혈관이 깨끗한 심장 질환이 없는,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나라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통계 수치는 딱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 가설과 맞는 나라의 통계 수치만 합산을 해가지고 학계에다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의 가설에 맞춰서 제약회사들에서 일제히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의과대학의 그 교재로 사용이 되었고 의사 선생님도 거기에 맞춰서 투약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현대의학의 대세로 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한갓 약사고 약에 대해서 알 뿐이거든요. 근데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오랫동안 심장 전문의로 활동을 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고지혈증 약물을 쓰면서 정말로 심혈관계 질환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신 그런 깨어있는 의사들인 거죠. 그분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 안셀 키즈 박사의 지질 가설이 가설일 뿐이더라. 현실적으로 임상을 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심장 혈관 질환은 그대로 재발을 하더라. 별로 유의미한 어떤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더라 하는 이런 보고서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약국 조제실에서 사람들을 봤을 때 한 번 심장 질환이 생겼는데요. 일단 심장 질환이 생기면 고지혈증 약물을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또 심장 질환이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이게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그 반대의 예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혈관은 깨끗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의 건강과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밀접하게 엮어져 있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약사니까 여러분 그 약의 설명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약물 그 안에 있는 설명서거든요. 거기에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인 증거는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임상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약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인 증거는 없으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니까 여러분 수치가 높으면 약물을 드시기는 하세요. 확실한 거는요, 그 약에만 의지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은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것이고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해서 주는 상당히 양날의 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약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약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 또 피 속에 기름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혈관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현대의학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또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기름기를 떨어뜨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은 마지막 선택이다. 그리고 혹시 그 약을 쓰더라도 절대 그 약에 100% 의지하지 말고 50%만 믿으시고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또 다른 이런 여러분 각자의 생각으로 좀 조정을 하셔서 체중 조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혈관을 지키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병원에서 주는 약에만 의지해서 여러분 가시다가는 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TG라는 그 중성지방은 수치가 한 200이 넘어도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그것은 총 콜레스테롤에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을 할 때 5분의 1만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치가 높아도 5분의 1을 하면 총 콜레스테롤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주 낮거든요. 그리고 TG는 체중만 좀 빼고 탄수화물 또 술, 그 다음에 기름기 이런 것만 줄여도 TG는 금방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만 좀 하셔도. 근데 문제는 이제 LDL인데요. LDL이 혈관이랑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LDL도 병원에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100만 넘어도 약을 처방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130을 이제 한계 수치로 봐요. 130이 넘어갔을 때만 이제 약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전문서적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특별히 약 설명서에 이렇게 보면요.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이런 기저질환,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질환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190까지도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들을 먼저 써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다, 당뇨가 있다, 혹은 심장질환이 있다, 이렇게 하면 160을 기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160이 넘었을 때 약물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혹은 건강검진에서 말하는 그 수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스스로 여러분들 자기 수치 아시고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약국에서 그 콜레스테롤 약물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전신의 통증이 아주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아주 뭐 거의 10년 가까이 콜레스테롤 약물을 쉬지 않고 먹어오셨던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분한테 이 약을 좀 쉬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분에게 또 당뇨 질환이 있는지 심장 질환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의사 선생님 말에 목숨을 거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약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분 능동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의 참고로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또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또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